저희 가족은 마당이 있는 2층짜리 단독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이리 와, 밥 먹자.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 가족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왔어요?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뭐 올 사람 있었어? 누구니? 조그만 게 네가 나가봐. 아니야, 언니가 나가야지. 빨리 너가 나가. 싫어. 현정이가 언니잖아. 얼른 가서 누군지 보고 와. 결국 또 제가 당첨되고 말았습니다. 맨날 나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나 동생으로 태어나는 건데. 투덜거리면서 대문을 확 열었어요. 알록달록 색동 저고리가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마터면 정말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왜? 진하게 화장한 눈, 빨간 립스틱을 두껍게 바른 입술, 화려한 한복을 입은 사람이 저를 무표정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 앞으로 떡을 내밀더니 옆집에서 왔습니다. 저는 쭈뼛쭈뼛 떡을 받아들고 곧바로 뛰어갔어요. 엄마, 있잖아, 어떤 아저씨가 방금 본 모습을 정말 숨도 안 쉬고 다다다다닥 쏟아내자. 아, 박수무당인가 보네. 동네 박수무다. 이사 왔다고 떡도 주고 싹싹하다면서 부모님은 별일 아닌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뭐 무당이 이웃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옆집 아저씨는 겨우 하루 만에 최악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다음 날 밤 아, 그렇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이게 그래. 귀가 정말 찢어질 것 같은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시끄러. 한밤의 평화를 깬 그 소리는 요란한 북소리와 꽹과리 소리였습니다. 굿하는 거. 부모님은 놀란 저희를 달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옆집에서 이사 와서 구슬하는 것 같은데 금방 끝날 테니까 좀만 참아보자고요. 하지만 웬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판이 벌어졌어요. 하루 종일 귀가 먹먹해서 너무 괴로웠어요. 좋은 시위 아니에요? 어느덧 5일째 도저히 못 참겠네. 시끄러운 것도 정도껏 해야지. 이렇게 못 살아. 엄마가 씩씩대면서 옆집으로 달려갔어요. 초인종을 막 눌렀지만 굿소리에 묻혀서 그런지 들리지도 않았어요. 결국 이봐요, 좀 나와봐요.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시끄럽게 울리던 굿소리가 뚝 멈추더니 감히 이게 어떤 곳인데 방해를 해? 무당이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대문을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부정타기. 뭐라고? 여기 당신만 살아? 아니,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귀신지 뭔지 한 번만 더 하면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이거 정신 못 차리네. 내 그 가족 명줄이 내 손에 달렸어. 아, 정말 처음 듣는 협박에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었어요. 저주자, 저주. 와. 며칠 후 밖에서 친구랑 놀다가 저녁이 다 돼서 집에 왔는데 어쩐 일인지 굿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벽돌을 밟고 옆집을 슬쩍 훔쳐보려고 하는 그때 하늘에서 차가운 액체가 얼굴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온몸 극급 여울량 차바, 온몸 극급 여울량 차바. 옆집 무당이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 쪽으로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아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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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이래? 무당이 우리 집에 피를 뿌리고 있어. 뭐? 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무당이 우리를 저주하고 있구나. 왜냐면 며칠 전부터 저에게 이상한 게 보였거든요. 느끼고 있었구나. 무당에게 따지고 온 그날 내 그 가족 명줄이 내 손에 달렸어. 아, 우리 집 명줄을 쥐고 있다고? 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찝찝했어요. 안방에 누워 뒤척이고 있는데 또다시 굿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러 저러는 거 뭐야? 마당 한편에 심어진 대나무 사이로 시커먼 형체가 보였어요. 그것은 넘어올 듯 말 듯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벽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스르르 그 형체가 사라졌어요. 그것은 매일 밤 굿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결국 저는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안 됐다. 엄마, 괜찮아? 아프지 마. 밥 먹자. 네. 조무당이 또? 무당이 또 구판을 연 거예요. 그것도 우리 집 담벼락 바로 앞에서요. 피가 가득 담긴 양동이를 가져와서는 시뻘겋게 피를 뒤집어 쓰고 우리 집을 저주하듯 노려보면서 그만하라고. 순간 안방에 누워 있는데 그 남자가 또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순식간에 담벼락을 내려와서 안방 창문을 뚫고 안으로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때 그놈이 제 배 위에서 뛰고 있었어요. 양손을 위로 흔들면서 마치 무당이
구슬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의 두 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발 없어. 귀신이야. 뜯긴 듯 핏줄과 살이 뒤엉켜 너덜거리고 있었어요. 아, 정신 차려! 깨어나 보니 가족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 우리 제발 이사 가자. 저놈의 무당 새끼. 내가 가만 안 둬. 그리고 무당과 단판을 짓겠다며 뛰쳐나갔습니다. 문을 여는데 무당이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오, 너무 무서워. 어디 갔어, 발 없는 놈? 쟤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옆집 사람들 여러 죽어 나갔지. 발 없는 귀신이 잡아먹은 거야. 뭐? 그러니까 매일 밤 우리 가족을 괴롭힌 구판이 옆집에 붙은 귀신을 잡는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귀신을 우리 집으로 쫓아냈어? 저걸 타고 넘어왔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우리 집 대나무가 있었습니다. 대나무에는 귀신을 부르는 힘이 있는데 우리 집 대나무 뿌리가 옆집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뿌리를 타고 발 없는 귀신이 도망쳐 온 거래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와 남편은 대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무당의 도움을 받아 뿌리까지 모조리 태워버렸어요. 그 후 신기하게도 발 없는 귀신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해결해 줬네. 그때 알았습니다. 귀신이 자리 잡은 터에 사람이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요. 필리핀에서 15년간 거주했던 김소희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외국 사연이네. 이분이 올해 초에 그야말로 도망치듯 필리핀을 빠져나와 한국으로 돌아오셨던 거예요. 때는 2022년 여름. 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 연봉도 살짝 올려갔거든요. 잘 됐네. 너무 좋지.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는데 회사에서 무려 혼자 지낼 수 있는 사택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맞아, 거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복지가 너무 좋은데? 거실에 서면 마닐라 시내가 쫙 펼쳐지는 뷰 맛집에 무려 복층 구조의 럭셔리 고층 아파트를 준 겁니다. 그걸 준다고? 네, 진짜 나 뭐 되나 봐. 행복도 잠시. 이 큰 집을 혼자 청소하고 관리할 생각을 하니 아찔한 거예요. 고민 끝에 오로지 저와 제 집을 위한 24시간 상주 하우스메이드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난 메이드의 이름은 레이첼. 20대 중반의 쾌활한 성격, 그리고 꼼꼼한 관리 능력까지 정말 최고의 메이드였죠. 아, 레이첼. 레이첼 덕분에 이삿짐 정리도 순조롭게 마치고 한껏 여유를 즐기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짠! 아이, 김소희, 이사 잘했어? 이사? 그럼 당연히 잘했지. 한국에서 친구 주연이가 영상 통화를 걸어서 집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봐라 저기 봐라 하면서 저희 집을 막 구경시켜줬죠. 캐피도 잘 들어. 식탁 의자에 걸터 앉은 후 카메라를 제 쪽으로 다시 돌렸는데 아, 깜짝이야. 제 얼굴 뒤로 레이첼이 우뚝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놀랐잖아요. 뭐야, 메이드야? 나도 소개시켜줘. 야, 잠깐만 기다려봐. 레이첼, 내 친구 소개시켜줘.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아, 뭐야? 일하러 가셨겠지. 뭐지?
내가 친구랑 너무 떠들어서 기분이 별론가? 저는 친구 주연이와의 통화를 대충 마무리 지은 후 찜찜한 마음을 풀 겸 레이첼 방으로 갔습니다. 소희 언제 일어났어요? 뭐야? 왜 처음 온 척해요? 네? 아까 방금 전에 저 친구랑 통화할 때 그때 봤잖아요. 우리 밥 먹을까요? 제가 밥 해줄게요. 레이첼의 행동이 어딘가 살짝 어색하다고 해야 할까? 팔빼물 하네. 왠지 찝찝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근데 뭐 딱히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기분이 풀렸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며칠 후 급히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 2층 제 방에서 밤샘 업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긁는 소리 같은데. 방문 밖에서 계속 신경을 거스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뭐야? 뭔 소리야? 참다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방 밖으로 나가봤어요. 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집안을 둘러보던 그때 마치 애들이 뛰놀듯 통통 뛰고 있는 거예요. 레이첼 이상해. 레이첼, 뭐 하는 거예요? 뛰는 걸 멈춰선 레이첼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입꼬리가 찢어지게 웃는 얼굴로 재빠르게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부터 잠그고 방구석에 숨어버렸어요. 왜 뛰어와? 방금 레이첼 맞지? 아, 레이첼이 맞나? 뭐야? 한참을 숨죽이고 있었지만 방문 밖에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돌아버려. 지금 너무 무섭겠다. 다음 날 아침 방을 벗어나지 못하던 제 귀에 신경을 거스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소희, 너 참 자는 거예요? 레이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꾸만 전날 그 기괴한 모습이 잊히질 않아서 레이첼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주연이한테 고민 상담을 했더니 그렇게 찝찝하면 어떻게 같이 사냐며 그냥 양해를 구하고 메이드를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뭐. 저도 그래야 하나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소희, 저예요. 다시 전화할게. 무슨 일이에요? 소희, 이거 써볼래요? 친구가 선물한 건데 소희 줄게요. 요즘 힘들어요? 얼굴 안 좋아서. 레이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절 보면서 고마워요. 거품 입욕제를 선물한 거예요. 순간 그 마음씨가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사람 좋고 일 잘하면 그만이지. 저는 레이첼을 해고하려던 마음을 고쳐먹고 레이첼이 선물한 입욕제를 들고 반신욕에 나섰습니다. 거품 사이로 뭔가 둥둥 떠서 건져보니 검고 긴 머리카락 뭉텅이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머리카락을 건지던 제 손 끝에 부릅뜬 눈에 코끝까지 물에 잠긴 얼굴. 그것도 레이첼의 얼굴이 보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소희? 이 문 좀 열어봐요, 소희. 그 순간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더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밖에도 레이첼이야. 물속에서 절 빤히 바라보는 얼굴은 분명 레이첼인데 문 밖에서 절 부르는 목소리 또한 레이첼이었던 거예요. 이 문 좀 열어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급히 문을 열고 들어온 레이첼이 보인 순간 물속의 레이첼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계속 건져냈던 그 머리카락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레 제 얼굴을 살피는 레이첼의 얼굴도 솔직히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그래서 괜찮다. 그냥 욕조에서 졸다가 꿈꿨나 보다 하고 넘어가려는데 혹시 욕실에서 뭐 보지 않았어요? 뭐 보지 않았냐고? 질문이 좀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경우에는 보통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거나 맞아. 그러고 보니까 그 소파 사건 이후에도 레이첼이 좀 수상해 보인 적이 몇 번 있었지 싶더라고요. 한 번은 2층 제 방 앞을 서성이며 누군가와 심각하게 전화하는 것도 봤고요. 제 방 한가운데서 뭔가를 막 태우면서 중얼중얼거리고 있었던 거죠. 무슨 의식 같은 거야. 혹시 레이첼이 나를 괴롭히려고 무슨 수작을 벌이는 건가?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확신으로 뒤바뀌었는데요. 레이첼의 이상한 행동이 발견될수록 제 건강은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뭐 있나 보다. 몇 달 동안이 아예 제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됐었어요. 가위도 많이 눌리기도 눌렸고 몸 상태도 정말 많이 나빠지기도 나빠졌고 어떨 때는 그냥 정말 창문을 이렇게 그냥 보게 되면은 여기를 뛰어내리면 오히려 더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막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더 들더라고요. 우울증 초기네. 결국 고민 끝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곁으로 갔다가 잠시 쉬다 오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회사에도 사표를 내고 레이첼에게도 그동안 수고했다. 나는 2주 뒤 한국으로 돌아갈 거다. 그때까지 내 방은 물론 2층 청소 다 안 해도 된다. 애들로 거리를 두고 생활했죠. 마지막으로 회사 동료들과 송별회 회식을 하고 저녁 늦지막히에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제 방문을 딱 여는데 레이첼. 가지런히 정리된 제 침대 머리맡에 레이첼이 앉아서 흥얼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절 바라보더니 씩 그 순간 마치 바람에 밀리듯 쾅 닫힌 문소리에 뒤를 돌아봤다가 다시 앞을 봤을 땐 침대 위 어디에도 레이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갔지? 순간 당황해 방 안을 둘러보던 그때 레이첼의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것들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장난치지 마요. 빨리 나와요. 침대 밑에 있나 봐. 제가 서서 아무리 외쳐도 레이첼은 조금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깜깜한 침대 아래 누운 자세로 마주한 건 레이첼이 아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꼬마아이가 절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순간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침대를 빠져나온 그 순간
이번엔 살점이 떨어져 나간 남성의 얼굴과 화상 자국이 선명한 여성의 얼굴이 쌍으로 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위나샤 라고 하는 거예요. 우위나샤라는 뜻모를 말을 중얼대며 크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다 생각한 전 그 자리에서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벽을 때려대는 소리와 함께 들려온 우위나샤라는 말을 끝으로 저는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소희 방에 있는 거예요? 어디 아파요? 괜찮아요? 레이첼의 목소리에 눈을 떴을 땐 그 형체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몰려오는 안도감에 전 울음을 터뜨렸고 레이첼은 그런 절 껴안고 다독여줬어요. 그런데 제 등을 토닥여주던 레이첼이 갑자기 손길을 멈추더니 소희, 저거 소희가 그런 거예요? 잔뜩 겁먹은 표정을 한 레이첼의 시선을 따라 뒤돌아보니 벽면 가득 크기도 모양도 뒤죽박 죽인 손자국들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걸 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젯밤 저에게 손을 뻗어대던 새 형체와 그들이 남긴 수수께끼 같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레이첼 우위나샤가 뭐예요? 우위나샤? 제 집에 간대? 오 알고 있는 거야. 저는 레이첼을 붙들고 엉엉 울며 지난 밤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 얘기를 들어주던 레이첼이 그러는 거예요. 실은 자기 어머니께 이미 뭘 물어봤다고요. 그 자기 마을에 이렇게 주술사 같은 분이 있는데 이건 그분이랑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분이 보자마자 여기에서 너보다 오래 산 홀령들이 있는데 그 홀령들한테도 허락을 받지도 않고 무턱대고 집을 들어가서 그 홀령들이 무척 화가 났다.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피해를 가했고 이제 너가 간다고 하니 이 사람들은 너가 가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화가 나서 저렇게 벽에다가 사인을 보낸 거다. 곱게 보내지 않겠다. 뭐 이런 뜻 쟤 아니겠습니까? 간다니까 빨리 더 괴롭혀야 되겠다는 거. 중학교 때부터 15년 동안 지냈던 필리핀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제겐 끔찍한 기억이 돼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집은 에 소재하는 300평대의 전원주택입니다. 그만큼 이제 뭐 대지가 넓다는 얘긴데요. 골프 연습 시설 같은 걸 만들어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잔디들 같은 게 관리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뿌옇게 봐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네, 다들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야? 여기 보면 싸다고 가야 할 집은 아니에요. 대문 앞에 왜 땡땡땡이 걸려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땡땡땡이 뭐지? 개조심, 말조심, 아니지 아니지. 조심. 아 이것도 무슨 뭐죠? 아니야, 아직 일러요, 선배님. 댓글을 쓴 분은 바로 이번 사연의 제보자인 은하 씨예요. 네. 이 집은 은하 씨의 어머니가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자기 엄마가 지은 집을 왜 비방만... 방송 보다가 우리 집도 장난 아니게 무서울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와 본인 집을? 엄마는 약간 로망이 있으셨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하얀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옛날 노래 가사처럼 소원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 집을 짓게 되신 거였어요. 그쪽으로는 길도 없었고 그냥 산 덩그러니 산만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길을 내고 처음으로 집을 앉힌 거고요. 진짜 대지가 넓나 보다. 와 근데 길이 없던 곳에 집을 지어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지 네, 지금부터 제가 언니 은하 씨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슭 위 하얀 전원주택. 그중에서도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은 넓은 정원이었습니다.
정원 한편엔 엄마의 원픽,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가 있었죠. 봄이면 이렇게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거든요. 이 모습에 엄마가 홀딱 반해버리신 거죠. 반할만하다. 네. 엄마는 집 짓는 내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차도 마시고 바베큐도 하는 상상을 하셨대요. 엄마,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나 기대하던 집인데. 그리고 저희는 엄마의 꿈처럼 새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로망이죠. 아, 너무 좋았겠다. 벚나무 밑에서 엄마 그리고 동생과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고마워. 우리 딸들. 여기 맛집인데. 아, 진짜 저 아저씨 또 왔네. 일어나면 좀 배워버려.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걸 왜 아직 부는 거야? 이쁘기만 한 나무를 왜? 아니 그리고 아저씨, 남의 집 나무에 왜 자꾸 난리예요? 웃기는 아저씨야. 불청객은 바로 이웃 아저씨였습니다. 칙하기만 한 걸. 왜? 아저씨는 비슷한 시기에 저희와 같은 터에 집을 지은 이웃이었는데요. 네, 엄마가 아끼는 벚나무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저씨가 자꾸만 나무를 베라고 하셨거든요. 에? 남의 집 나무를. 처음에는 그냥 진상이라 생각하고 무시했는데요. 언젠가부터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의 행동이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벼랑간 마당에서 엄마의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나가봤는데 엄마 괜찮아? 엄마 왜 그래? 이 나무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어. 아저씨가 톱을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아저씨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나무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슥슥 엄마가 보란 듯이 가지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에이, 이건 선 넘은 거지. 맞아, 네. 주거침 일제예요. 엄마는 경찰에 신고할 거라며 노발대발하셨고 그제야 아저씨는 나무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무를 죽이려는 아저씨와 나무를 지키려는 엄마의 갈등은 나날이 깊어졌어요. 아저씨는 벚나무 아래에 끔찍한 부적을 묻어두기도 했고요. 나무 기둥에 커다란 못을 잔뜩 박아놓기도 했습니다. 아, 이상하신 분이네. 아저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되었고 나무를 향한 엄마의 애착은 점점 집착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치, 되려. 이제 엄마의 일과는 단 하나, 온종일 나무를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간 잠도 자지 않고 벚나무 아래 누워 계셨죠. 살 것 같아. 엄마, 밤에는 추워. 들어가자. 그래, 엄마. 방에 들어가자. 아저씨 또 오면 우리가 이야기 잘할게. 들어가자, 엄마. 나무는 엄마가 지켜. 저와 동생이 엄마를 나무에서 떼어놓으려 할수록 엄마는 점점 더 나무에 집착하셨습니다. 그 사이 엄마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고 왜요? 일상이 안 되니까. 지켜보는 저희는 속이 타들어갔죠. 그리고 얼마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가 갑작스레 저희 곁을 떠나신 거예요. 되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솔직히 엄마 생각이. 어떡해, 엄마, 어떡해. 엄마가 있을 때가 되게 행복했구나.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그때 이후로 저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 모두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며 활짝 웃던 엄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깬 건 다 이웃 아저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에 아저씨 집을 막 찾아갔습니다. 언니, 저게 뭐야? 집 앞엔 소금이 소복히 담긴 바구니가, 담벼락엔 줄줄이 팥이 흩뿌려져 있었던 거죠.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온통 귀신 쫓는 물건들이었어요.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아무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저기요. 아, 이거 약간 주술적인데. 다음 날에도 며칠 후에도 다시 찾아가 봤지만 아저씨는 그림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이 집 아저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야, 이거 이상하다. 며칠 전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아니, 엄마의 아저씨까지 두 분이 돌아가신 게 어쩌면 우연이 아니지 않을까? 막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혼자 방에서 뒤척이다가 동생이랑 이야기라도 해보려고 방을 나왔습니다. 뭐야? 문이 왜 열려 있어?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문 너머 보이는 벚나무, 나뭇가지 사이로 뭔가가 펄럭이고 있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나무로 다가갔습니다. 축 늘어진 다리? 푹 꺾인 고개? 그때 새까만 형체가 저를 향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뭐야? 그 순간 나뭇가지 사이로 대롱대롱 또 다른 다리가 보였어요. 왜 그래? 새하얀 다리에 원피스 자락. 제 동생이 정신을 잃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어요. 우와, 안 돼. 동생은 몸을 반으로 접은 채 사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는데요. 은지야. 야, 은지야. 야, 이은지. 야, 은지야. 야, 이은지. 야! 제 외침에 다행히 동생은 금방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분명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나무 위라는 거예요. 아, 약간 몸 위에 뭐가 있네. 와, 이런. 엄청 무서웠어요. 저도 모르게 저 스스로를 좀 해하게 돼가지고 근데 제가 봤던 형체에는 남자의 형체였어요. 아, 이건 내가 잘못 보는 게 아닌 것 같다. 무섭다. 동생이 막 이제 잘못될까봐 동생 문 앞에서 이렇게 밤새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적도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문 열고 확인해보고. 아, 이 집에서 나와야 돼, 당장. 야, 이 집이 안 맞다. 아니, 이런 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무에 매달려 있던 검은 형체가 엄마를 데려가고 이제 제 동생까지 죽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 끔찍한 나무가 없는 곳으로 당장 도망쳐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갑자기 이사 갈 수는 또 네. 없어요. 고민 끝에 동생과 같이 유명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벚나무에 들어 앉아 있네. 아유, 무슨 일은 악기가 이런 나무를 집에 뒀어?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벚나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베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그럼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죽이라고 시킨 사람도 그렇고 손을 댄 사람도 그렇고 다 죽을 수 있다고. 죽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고.
아저씨랑 엄마. 그 아저씨. 저희 종교 세 개는 다 해봤어요. 그래서 신부님 오셔가지고 성수도 뿌려보고 소금도 뿌려보고 저희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저희의 갖은 노력이 효과가 있었는지 동생도 저도 더는 나무 귀신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게도 엄마의 흔적이 가득한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었던 거죠. 네. 얼마 후 늦은 저녁, 야식을 사들고 집에 돌아오고 있었어요. 야, 은지야! 2층 테라스에 동생이 서 있더라고요. 치킨 먹게 1층으로 내려와. 야, 이은지! 그 순간 동생은 은지야! 상체를 난간 밖으로 축 늘어뜨리고선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동생을 부르는데 아무리 불러도 정신을 차리질 못했어요. 그때 동생 위로 새하얀 뭔가가 납불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올려다보는데 지붕 위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여자는 지붕 위에 서서 동생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당장이라도 동생을 해칠 것만 같았어요. 얼른 집으로 뛰어가려는 순간 동생은 조금씩 난간 아래로 구부러져 갔고 마지막 순간 겨우 떨어지는 동생을 끌어안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어떡해. 정말 다행히 동생은 다치지 않고 제품에 안겨 있었어요. 저는 그 길로 전국 방방곡곡 유명하단 무속인은 다 집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여기는 묘지터다. 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죽은 사람들이 사는 데에 왜 자리를 잡았냐. 그러니까. 이거 봐. 저희 집에는 이제 귀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었던 거죠. 그거 아니야? 소름 돋아. 지붕에는 여자 귀신이 있는데 니네 집 지붕에 있다가 옆집 지붕으로 갔다가 계속 그런다고. 여기서 사람이 죽어서 나가면 옆으로 갈 것이고 옆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이쪽으로 올 거고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아, 아저씨 죽었잖아, 아저씨. 왔다 갔다 한다고? 저희가 집을 지은 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데요. 터에 자리 잡은 악귀들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씩 죽여 내쫓기 때문이에요. 엄마, 그 다음은 아저씨. 그리고 이젠 제 동생을 내쫓으려 하는 겁니다. 저는 당장 동생을 데리고 엄마가 지은 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 이 집에 이사 오던 날이 생각납니다. 엄마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행복한 나날을 꿈꿨듯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도 나무 그늘 아래 같은 꿈을 꾸고 있진 않을까요? 사연은 박정선 씨가 10년 전 일본 유학 중에 겪은 일입니다. 20살이었던 정선 씨는 유학 중인 언니를 따라 일본 오사카로 가게 됩니다. 말이 유학이지 정선 씨는 히라가나도 모르는 생초보였거든요. 어학원부터 등록하고 기초부터 배우자는 게 정선 씨의 계획이었습니다. 일본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제일 문제는 집. 그렇죠? 야야, 우리 이사 가자. 방이 3개나 돼. 틈틈이 집을 알아보던 언니가 역 근처에 맨션 하나를 발견했대요. 저 거실도 뚫었고 방도 3칸이고 주방도 있고 둘러봤어요. 네. 방이 무려 3개에 거실까지 있는데 월세가 8만 원. 80만 원이면 싼 거야. 예, 이 정도면 엄청 저렴한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집 호수가 404호인 게 살짝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서 월세가 싸구나 싶었죠. 이삿날 짐을 정리하다 보니 피곤한 거예요. 언니와 함께 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죠.
눈이 스르르르르 감기고 가물가물 잠에 빠져들려던 참인데 귓가에 뭔가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바닥에 뭔가 튕겼다가 굴러오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눈을 뜬 정선 씨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는데 까만 구슬 하나가 있는 겁니다. 정선 씨는 다가가서 그 구슬을 집어들었죠. 보니까 나무로 반질반질하게 깎은 것이 꼭 염주알처럼 생긴 거예요. 부적에나 볼 수 있는 그 형상에 그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아니 이게 어디서 떨어진 거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검은 입을 쭉 벌리고 검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서 있는 겁니다. 기모노를 입은 여자였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여자는 글자가 새겨진 쪽을 이로 갈아대기 시작했어요. 그 적혀져 있는 글자를 모조리 지워버리겠다는 듯이. 다행히 그것은 꿈이었고. 꿈이구나.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이렇게 악몽을 꾼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정선 씨가 집에 혼자 있을 때면은 계속해서 꿈속에서 들은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응. 정선 씨는 당장이라도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죠. 하지만 언니에게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꿈 하나 때문에 위약금까지 물고 이사하자? 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잖아요. 대신 정선 씨는 집에 혼자 있기가 최대한 무서우니까 그걸 피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늦게 귀가하는 언니를 기다리며 매일같이 집 밖을 서성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앞으로 이 핸드폰 꼭 갖고 다녀. 알겠지? 핸드폰? 우리 형편에 무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네가 어디 있는지 언니가 알아야지. 걱정시키지 말고 꼭 가지고 다녀. 언니 알바비로만 충당하느라 생활이 굉장히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단호한 언니 표정에 정선 씨는 핸드폰을 그냥 받았어요. 핸드폰이 생기고 나니 언니는 매일같이 정선 씨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문자 내용이 대부분 집에 있어? 밖에 나와 있으면 어김없이 언니한테 문자가 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있어? 정선 씨는 황당했어요. 왜냐하면은 정선 씨도 그리고 언니도 둘 다 각자 자기 방 집안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뭐야? 내가 집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무슨 문자야? 언니! 언니, 문자했어? 나 집에 있었는데 왜? 거실에서 자꾸 뭐 하나 싶어서. 거실? 나 계속 방에 있었는데? 순간
언니 눈이 커다라지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겁니다. 왜 그래 언니? 저기 언니 왜 그러냐고 묻는 정선 씨 말에 언니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정선 씨인 척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는 언니가 알바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정선 씨가 식탁 옆에 거실 바닥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더래요. 야 정선아, 너 거기서 뭐해? 언니 나왔어. 정선 씨가 언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언니 왜 그래? 그럼 방금 거실에 있던 동생은 뭐지? 내가 잘못 봤나? 언니는 이 집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동생이 겁먹고 학업을 포기할까 봐 걱정이 되니까 아무 얘기도 못했던 거예요. 서로 얘기를 안 할 거라 서로 얘기를 안 했어, 서로. 집안에 있는 저것이 진짜 동생인지 아니면 동생의 모습을 한 그 무언가인가? 구분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사주고 집에 있어? 라고 문자를 했던 겁니다. 언니 뭐해? 야 정선아, 나 여기 너무 무서워. 우리 그냥 한국 가자 제발. 여태까지 한 게 아깝지도 않아? 여기서 포기할 거야? 너 왜 그래? 그냥 한국 가자 제발. 우리 여기 조금만 더 있자. 어?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이 무서워서 밖으로 나돌던 정선 씨인데 말이죠. 왜 갑자기 바뀐 거야? 그 무렵 정선 씨가 꾸는 꿈은 달라져 있었어요. 정선 씨는 거실로 나가 식탁에 앉습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정선 씨 앞에 따뜻한 음식들을 내어주죠. 갑자기 그 음식이 까만 염주 구슬들로 바뀌는 거예요. 염주 구슬들과 물에 젖은 채 찢겨진 종이 조각들이 양푼 그릇 안에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정선 씨는 그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정선 씨에게 다가와서 기특하다는 듯 머리를 쓱 쓰다듬는데 그 손길이 너무나 포근하게 느껴지는 거죠. 야 괜찮아? 언니, 나 왜 여기서 자고 있어? 기억 안 나? 무슨 일이냐고 묻자 언니가 들려준 얘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엄마 이 기분에 엄마 엄마 정선 씨가 일본 말로 뭐라고 말하고 막 중얼거리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뭔가를 입에 넣고 까드득 씹어대는데 그러다가 뱉어낸 것을 보니 까만 나무 구슬이더라 이 말입니다. 너 진짜 기억 안 나? 뭐라 하면서 일본말도 못하면서 그런 사투리는 어디서 배웠어? 아니야 언니, 나 자고 있었어. 집도 이상한데 너까지 왜 이래? 일단 이 집부터 정리하자. 안 돼. 언니가 나가. 나 절대 못 나가! 정선 씨는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언니한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이상한 반발심마저 드는 거예요. 결국 언니는 한국에, 정선 씨는 혼자 그 집에 남아서 살게 된 겁니다. 아이, 진작에 따로 살 걸. 언니를 내쫓고 나니까 집이 더욱 포근해지고 일도 더 잘 풀리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볍게 한잔한 정선 씨는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어요. 왜 문이 없지? 현관문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벽인 거예요. 뭐야? 이상하다. 내가 취했나 하면서 문이 열려있던 자리를 더듬더듬 짚어보는데 문득 옆집을 바라보니까 현관문에 아, 여기 3층이구나. 그런데 그 옆집은 305호? 왜 3층엔 사오가 없지? 정선 씨는 달려서 2층으로 내려가 봤어요. 근데 그곳에도 204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4층에만 사오가 있지? 혹시 누가 일부러 만든 거야? 후들거리 다리를 애써서 진정시키며 정선치 씨는 4층 404호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에 가려진 거실에 여태껏 느끼지 못했던 기괴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제야 정선 씨는 알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왜 그토록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는지. 그런데 구슬이 굴러온 곳은 거실, 식탁, 그리고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싱크대 및 냉장고 뒤 신발장 아래 집안 곳곳에 염주 다발이 있는 겁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본능적으로 정선 씨는 그 집에서 빠져나왔고 곧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정선 씨를 보고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돈독해졌지만 그 집에서의 일은 어느 누구도 절대 입에 올리는 일이 없었죠. 하지만 정선 씨는 여전히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 404호 그 집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